자, 이 장관 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7월 30일 오후 4시 30분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국방부 장관실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최해병 사건에 대해서. 그때 여러 명이 배석을 해요. 박 대령 외에 7명이, 장관 포함 7명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이제 장관한테 설명을 하고 결재를 받죠. 그날 오전에는 먼저 해군 참모총장한테 또 보고를 하고, 그 전에는 또 당연히 해병대 사령관한테 먼저 또 보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방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장관한테 이날 이제 드디어 보고를 하고 결재까지 받죠. 장관 사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서 첫 장을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해병대 사령부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이제 자체적으로 또 이제 해병대 사령부 회의를 하는데, 사령부 정책실장인 권모 대령이 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그 장관한테 올라간 수사 보고서 좀 보여달라, 좀 건네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박 대령이 거절하죠. 이어서 또 안보실에 파견 나가 있는 해병 김모 대령이 이번에는 사령관한테 연락을 해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요구를 해요. 그 수사 보고서를 좀 장관한테 결재받은 그 수사 보고서 좀 우리한테 좀 보내라. 응? 위에 권 대령도 그렇고 밑에 김 대령도 그렇고 똑같아요. 이 박 대령의 증언에 따르면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이제 그래서 사령관이 김 대령의 또 요청 사항을 전달을 하는데 박 대령이 또 거절하죠.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령관이 나중에 이제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넘겨줘라. 이렇게 해서 박 대령이 그 수사단의 기획과장인 유모 소령을 통해서 이제 그 자료는 이제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이 장관 보고서가 그 동안에 이렇게 전모가 드러나질 않았었는데 어떻게 저희가 입수를 할 수 있었냐 하면, 자, 박 대령이 보직 해임 됐잖아요. 항명죄 뭐 이런 죄명으로. 그래서 그 지금 법원에 무효 확인, 보직 해임 무효 확인, 그다음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이게 8월 21일인데 이 첫 재판이 9월 4일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서면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뭐 추석 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늦으면 추석 후에 나올 수도 있는데, 재판부에서 이제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이쪽 신청인 쪽, 박 대령 쪽 양쪽이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받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재판부도 이제 심리를 하려면 판단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장관 보고서가 군 쪽에서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군에서 작성하고 이런 부분이 일반의 어떤 그런 서류하고 좀 다른 면이 있지만, 뭐 물론 이제 보안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공적으로 재판에 신청된 넘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거 당연히 이게 매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그런 보고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이것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 보고서 내용은 크게 본문하고 참고사항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문은 해병대 1사단 고 상병 최수근 사망 원인 수사 및 사건 처리 관련 보고, 이것이 이제 보고서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구성은 처음에 개요, 그 다음에 수사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 다음에 사망자 입수 경위, 사망자가 물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사망 경위, 마지막으로 종합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참고사항이 보고서에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 참고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1사단장 및 7여단장의 상반된 진술, 그 다음 야간 작전부대 전파사항, 이거 7월 17일 얘기예요. 7월 19일 날 사고가 났죠. 자, 그 다음 사단장 작전 지도 이후 포병부대 전파사항, 즉 사단장의 지시사항입니다. 그 다음 대대장의 입수 지시 관련 진술, 그 다음 사고 지역 수색조 편성, 사고 당시 장병 위치. 자,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면 그 당시에 고 최상병을 비롯해서 그
물에 급류에 휩쓸려 가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장병이 5명이 되거든요. 그중에 4명은 어쨌든 목숨을 건졌지만 지금 이제 최상병이 순직을 한 건데 그 위치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참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했는데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휴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구조활동 열심히 하면 포상휴가 보내준다는 이런 격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병들을 좀 더 열심히 수색하게 하기 위해서 포상휴가 그런 언급이 있고, 그다음에 유가족한테 설명하고, 그다음에 유가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다음에 또 관계자 진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서의 내용을 총 11페이지인데요.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하단에 보시면 소울 제13호 중 해가지고 이것이 재판 서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재판부에 넘어가 있는 지금 서류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 장관 이종섭 사인이 돼 있죠. 결재한 사인. 자,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 수사 결과 이제 요약을 해놓았는데 자. 이 화면이 더 크게 가면 싶어서 안 되나? 자, 해병대 1사단 고 상병 최수근 사망 원인을 수사한 결과 제대별 지휘관들에게 실종자 수색 작전 임무 부여와 작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장구, 구명의, 로프 등을 휴대하지 않았고 안전에 관한 지휘 관심을 소홀히 하여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 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사단장 작전 지도관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 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되어 사고자가 수색 작전 임무 수행 중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밑에 보면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참고사항 첫 번째 건데요. 자, 사단장 및 7여단장의 상반된 진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사단장은 7월 15일, 7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지휘부 및 참모, 각 여단장 및 직할부대장과 협조회의를 통해 실종자 수색작전 임무 수행에 대해 토의했다고 진술을 하나 7여단장을 포함한 회의 참가자에 따르면 자, 이게 뭔가 지금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 투입되기 위해 22년 흰남노 피해 복구 지원 수준으로 준비하는 토의였고, 자, 처음에 피해 복구 얘기를 주로 했다는 거죠. 실종자 수색 가업은 수색 및 상장대대에서 수행할 것으로 언급되었으며 포병대대 수색 작전 임무 부여 등에 관한 언급 및 토의는 없었다는 상반된 진술이다. 자, 사단장은 실종자 수색 작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 7년 여단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회의 참석자들은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 작전에 투입된 대대급 이하 간부들에 따르면 작전 투입 전 실종자 수색 임무를 부여받았다면 안전장구 등을 추가적으로 준비했을 것인데 수색 임무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대민 지원에 필요한 삽, 장화 등의 물자만 준비하여 출동했다는 진술이다. 자, 참고 자료 2, 7월 17일 월요일 야간 작전부대 전파사항. 자, 사단장님 강조사항이라고 있죠. 자, 우리 1사단장이 무엇을 강조했는지 이 사태를 맞아서 한번 볼까요? 복장 통일 철저. 자, 하의 전투복, 상의 적색 해병대 체육복, 그 다음에 정찰모, 그 다음에 체육모는 절대 안 된다. 컴뱃 셔츠도 안 된다. 사단장 현장 지도 시 복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본문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되는데요. 개요를 보면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간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고 상병 최수근 사망 사건 원인 수사 및 사건 처리 관련 보고다. 일시 장소가 나와 있죠. 그다음에 사망자, 인적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자 해서 원래 박대령이 경찰의 혐의자로 넘기려고 했던 8명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사단장, 여단장, 그다음에 대대장들이 있고요. 중위들이 있고 마지막에 상사, 중사, 부사관들도 있네요. 자, 수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면 자, 안전장구 미휴대 경위. 자, 사단장은 7월 15일 07시 20분경 경상북도 재난상황실로부터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음에도 호우 피해 복구작전 출동 당일인 7월 17일 10시 10분경 예천으로 이동 준비 중인 여단장에게 피해 복구 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다라며 뒤늦게 지시했다. 자, 그다음에 여단장은 예천에 도착한 후에 같은 날 20시경 예하 부대에 부대별 임무와 책임지역 할당, 사단장 강조 사항을 전파하면서 다음 날부터 바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시작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사고 부대에서는 7월 17일 야간에서야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다는 것을 인지했다. 자,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거랑 지금 맥락이 연결 맞아 떨어지는 부분인데 뒤늦게 말하자면 이게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걸 사전에 만약에 미리 알았으면 여러 가지 좀 안전장구나 이런 걸 준비를 했을 건데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하 지금 지휘관들이. 다음 7월 17일 예하부대에 전파된 사단장 강조사항은 복장 통일 관련 내용뿐이고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없었다. 여단장은 실종자 수색 방법이 수변 지역에서 정찰을 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전 병력에 입수 계획이 없어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구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며 7월 18일 다음 날이죠. 08시 30분 실종자 수색 작전이 실시됨에 따라 현장 작전부대에서는 실종자 수색에 대비한 위험 예지 판단 및 안전장구 준비, 수색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 작전 투입 병력의 생환 훈련 수준 판단 등 구체적인 안전 대책 등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로 실종자 수색을 실시합니다. 자, 이게 내용이 조금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원래 수사 결과 그 서류는 1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죠. 엄청난 양인데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내용만 잘 보셔도 그날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핵심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사항 세 번째인데요. 그 다음 날이요. 7월 18일 날 사단장 작전 지도 이후 포병부대 전파사항. 자, 사단장님 지시 내용을 볼까요? 자, 책임 지역 내 브리핑이 미흡하다. 군인다움이 미흡하다. 복장 착용이 미흡하다. 자, 계속 복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체육모를 쓴 인원이 있다. 이거 지적 나왔네요. 그 다음에 슈트 안에도 빨간색 추리닝을 입고 해병대가 눈에 확 띄도록. 자, 이분이 지난해 그 수해가 났을 때 그때도 해병대 병력을 동원해서 아주 그때 공을 크게 세웠죠. 실제로 그 대민 복구에 큰 도움을 주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치하하고 현지에 내려가서 그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상당히 이제 서로 안면도 익히고 꽤 이제 가까운 관계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 이분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도 사실 해병대 홍보를 상당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해병대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홍보를 상당히 치중하는 듯한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적색 티를 입고 작업해라. 멀리서도 이게 해병대라고 보이게.
그다음에 전술적이지 않고 어수선하고 간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고 밀집된 지역에서 분산되어 주차하고 간부들이 솔선해서 통제를 해라. 그다음에 사단장님이 오면서 경례 미흡, 자 경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대장들한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 시간 이후 현장 지휘를 똑바로 해라. 그다음 작전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개개인의 경계구역을 나누고 4인 1계조로 책임을 주고 찔러가면서 확인을 해라. 이른바 바둑판식 수색 정찰이죠. 그러면서 포병이 좀 잘 못하고 있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자세 유지를 철저히 해라. 가로 열고 특히 방송 차량이 올 시. 네.